소위 인간이 갖고 있는 운명론적인 존재 조건은 뭐냐면 한계예요. 그리고 그 한계라는 거에 가장 절대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의학과 모든 것들이 소위 발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극복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뭐 50대 얼굴이 아니고 뭐 20대 얼굴이라는 막 동안 열풍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의학과 그 많은 산업과 그런 것들이 다 발전했음에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인류 최대의 문제는 뭐죠? 그리고 최고 오래된 문제,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음은 아직도 못 피하죠. 그죠? 죽음만 못 피하나요? 사실은 저 자연의 변화도 못 피하고요. 예를 들면 아들이 군대 가야 되는 것도 못 피하고요. 뭐 군대를 피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를 내 옆에 딱 쳐놓을 수는 없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이 얘기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뭐 원하는, 욕망하는 것들을 우리는 절대 변치 않은 무변의 상태로 갖고 있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자연이에요. 그러면 예술은 그 유한성, 철학적으로 유한하다 그래요. 한계가 있다. 그 유한성에 대한 저항으로서 예술과 이미지가 탄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긴. 여러분이 다 아는 그 오래된 그 속담 있어요. 인생은 짧고 여러분 이게 세속화돼서 우리한테는 얘기를 하면 웃는 얘기지만 그건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예요. 인생은 짧다라는 건 인간이 타고난 생명이라는 것 아니면 모든 자연 만물은 유한하다. 예술은 근데 그거에 대한 저항으로서 더 오래가는 나의 젊은 얼굴은 저 말고 노모형 나의 젊은 얼굴은 이 순간 이때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찍죠. 그죠? 초상화를 그렸겠죠.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들이 말 그대로 되게 원시적 단계에서 뭐래요. 내가 이런 상황에 저 사람은 죽었을 거고 그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하다가 사냥하다가 그 장면을 본 거를 그려놨을 수 있죠.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죽었고 이렇게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원시 동굴 구석기 인류는 활거인이라고 했어요. 동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의 수준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냥 유추해 보건데 거의 동물에 가까웠겠죠. 우어우어 하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동굴에 뭐 두세 명, 대여섯 명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뭐 맨날 그냥 뭐 의사소통도 아닌 거 뭔가를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살았겠죠? 나가서 사냥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 동굴 천정에서 엄청나게 큰 바위가 떨어졌어. 근데 내가 이렇게 자고 있었어. 옆에 같이 사는 누구랑 활거인이랑. 근데 걔 위로 바위가 떨어졌어. 그래서 다음날 됐는데도 얘는 계속 안 움직여. 자기 바로 옆에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얘가 살이 썩어. 부패해. 근데 더 시간이 지나니까 막 진물이 흘러. 근데 좀 더 지나니까 백골이 돼. 그때 이 인류가 구석기 인류가 느꼈을 어떤 이상한 경험이 있겠죠. 그 전에는 몰랐던 막 같이 움직이고 같이 뭐 했던 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라져버려. 이게 인류 최초의 경악할 만한 공포였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죽음을 맞닥뜨리는 거랑 비슷한 시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설명할 수도 없는,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슬픔. 더 이상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굉장한 한계와 절망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랬다면 그 남아있는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저런 걸 그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서 직물이 돼서 버러지가 막 들끓는 시체로서 사라져 버렸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남아있게 하는 방식을 택했을 거다. 그게 이미지의 탄생과 결국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이미지가 있었을까라고 할 때 인류는 죽음에 저항하는
자신의 존재론적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미지를 탄생시켰을 거다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철학의 존재론적인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게 문화사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매체나 기술이나 문화적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한테도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이고 두려움이죠. 공포죠. 응? 지금 이 순간이, 이 행복한 순간이 끝나버리면 어떡해 라든가 내 이 살아있는 젊음이 사라지면 어떡해, 더 늙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는 셀카를 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비디오를 찍어 놓기도 하고 끊임없이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뭘 하죠? 누군가한테 더 좋은 기억을 남겨주려고 계속하게 되고 그러죠. 그게 바로 예술, 이미지의 말 그대로 가장 근원적인.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미술관에 가서 어떤 그림들을 보거나 조각을 보거나 퍼포먼스를 보나요?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심각하고 되게 비극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주제, 예술의 목적하고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그 상태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극과 극이죠. 말 그대로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 이런 설명을 들었다면 속으로 너무 로맨틱하게 해석한다. 미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해석이 정말 낭만적인 게 아니라 뭐죠? 미술이 시작되는, 이미지가 시작되는 그 오래된 그 지금으로부터 거의 3만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 시기에로부터 우리는 너무 많이 떨어져 나왔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의 목적은 그런 식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돼 있다는 거죠. 큰 차이를 느끼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지금 예술의 목적은 예를 들면 되게 세속적으로는 돈을 벌다, 유명해진다, 뭐 이런 게 있죠. 내 예술적 명성을 쌓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술을 향유하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거기로부터 무엇인가 위안을 받거나 아니면 뭐 깨달음을 얻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점에서는 여전히 예술은 이런 죽음에 대한, 한계에 대한, 끝이라고 하는 공포에 대한 저항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하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좋아했던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그림이 왜 나한테 감동적이었는지. 그게 보면은 제가 뭐 학원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터치하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터치하는 게 잘 들어가서 많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약함, 존재론적 한계, 인간으로서의 한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좀 더 넘어서거나 더 이렇게 다르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하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진주기 거리를 단 소녀를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그 그림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 소녀가 정말 아름답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걔는 안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그 묘한 미소를 띠고 45도로 고개를 들고 어딘가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술의 영원성이에요. 미학에서 말하는. 응? 그게 루브르 박물관에 잘 보존돼 있어서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한번 봤으면 그 감동이 계속해서 나한테 가치를 갖는다라는 식의 영원성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너무 설명 길었고 두 번째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쪽 얘기는 충분히 됐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그 죽음의 문제를 떠올렸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죽음의 문제와 회화의 시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오른쪽 그림을 여러분 보이는 대로 누군가 묘사를 좀 해보실 수 있어요? 잘 보이시나? 저 그림을 읽어보세요. 리터러시라고 했죠. 비주얼 리터러시. 보이는 것대로 설명, 뭐 무슨 장면 같다라든가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다들 한마디씩 하셔가지고 네. 뭐가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뭔가를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막 만지는 것 같고
여자 하얀 옷을 입는 여자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저지를 당하고 있대. 잘 모르겠어요. 아, 저지한다. 아, 뭐, 이 요셉 베누아 주베가 잘못 그렸네. 잘못했네. 좀 그런 장면이야. 지금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약간 성추행하는 포즈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로맨틱한 장면인데요. 이 그림이 부제가 뭐냐면 부타데스 or the original drawing이에요. 부타데스 또는 드로잉의 기원. 부타데스는 사람 이름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부타데스. 그 다음에 the original drawing. 이거는 여러분 겁나 먼 옛날로 들어요. 고대 로마로 가야 돼요. 기원 후 1세기. 그러니까 AD 1세기에 로마의 정치가이자 굉장히 중요한 인류에게 중요한 서적 하나를 남긴 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문학 공부 전공자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구? 호메로스. No. 호메로스는 되게 근접하긴 했어요. 호메로스 맞아요. 호머. 근데 로마 아니에요. 그리스예요. 네. 플리니우스. 고대 로마의 정치가였고요. 또 그대로 쓰면 됩니다. 플리니우스. P-L-I-N-I-U-S. 플리니우스. 고대 로마의 정치가였고요. 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쓴 인류에게 정말 남긴 뛰어난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박물지라고 해요. 박물지라고 하는데 원어는 뭐냐면 History of Nature예요. 자연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연사. 근데 자연사라는 건 지금 현대적 개념으로 자연의 역사라기보다는요. 고대 학문에서 자연사란 세계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면 어쩐지 유식해지는 것 같아요.